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의정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난 8월 2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날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에게 그걸 물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과학 방역 도대체 뭐냐?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 다른 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과학 방역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이 고개를 떨구는 질병청장을 보면서 질타를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그날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현안 질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에게 그걸 물었죠.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실행 의지가 변함이 없냐라는 질문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답변을 얻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 목포에 내려와서 목포 시민들의 이야기 듣는 경청 그리고 민생 현장 찾아가는 민생 투어 하고 있습니다. 경청 민생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전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의정 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당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저는 청와대와 당과 국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전남의 의료 현실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에 당정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전남권의 의료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그 정책을 수용해 준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지금도 남아 있고요. 우리 목포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네. 또 정부로서는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터라 이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네. 그 이후도 지금 2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지금 의정 합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면서 또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지원을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딱 하나입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 네. 목포 의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2년은 더 해보자.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면 보건복지위원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반기도 보건복지위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의대 유치를 위해서 이제 지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먼저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의대 설립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나 싶었더니 다시 멈춰선 상황이잖아요. 또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던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상태인가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정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고 있는데 차기 정부의 이 문제로 넘어가는 상황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찾아가서 전남권 의대 신설의 중요성을 설득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넣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당시 그런 공약이 없었죠.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됐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의대 신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국정과제에도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를 희망의 싹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부 예산과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가지고 한번 이 일을 추진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에 이 법안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립목포대 의대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했고요. 네. 입학생 중 일부를 지역 의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사 근무에 동의하는 학생들로 별도 선발해서 지역 공공의료 과정을 밝게 하고 네. 그 분들이 지역 의사로 활동하게 하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필수 의료 인력이라고 그러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게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인데 네. 그 필수 의료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지금 특히 지방은 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분야, 필수 의료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배치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의대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법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소병철 의원께서도 전남권 의대 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남 지역의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동부권 또 서부권 가운데 어디에 들어설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특별법에도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의대 설립 문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네. 그럼 이 희망의 불씨를 결국 살려주는 건 저는 전남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포 시민이고 순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것이냐. 그럼 저는 요즘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목포는 목포 현실에 맞게 처지에 맞게 목포 의대 신설 특별법을 냈습니다. 네. 순천은 소병철 의원님이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전남권 의대 신설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각자의 지역에서 붐업을 일으키는 일도 하고 네. 또 이 둘이 합쳐지면 전남권 의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함께 전남권 의대의 불씨를 살릴 때는 또 함께 하고 그래서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원칙 하에서 서로 지금은 현재 전남도민의 각자 처지와 조건에 맞는 우리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붐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소병철 의원님의 그런 노력도 굉장히 네. 높게 평가합니다.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정부를 설득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목포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이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힘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포시와 또 전남도와도 많이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현안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올해 2022년 목포시 국비 사업 예산이 9,550억입니다. 네. 21년도 8,933억에 비해서 약 한 670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내년 23년 예산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계속 사업, 그리고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그리고 서부 정비창 신설 계속 사업, 네. 그리고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 이런 것들 굵직한 국비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목포역 대개조를 제가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네. 목포역 대개조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목포역 대개조는 총 약 3천억 정도가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요. 1단계로 내년에는 목포 역사 신축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목포 역사 신축을 위한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각 부처, 국토부, 코레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포역 대개조 사업의 2단계는 목포역 재배치 및 기능 구조 개선 사업인데요. 네. 여기는 약 한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 3단계로 이제 그 선상 위로 네.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즉 약간 선로를 두고 그 위로 약간 그 올려서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현안 사업에 이어서 이제 예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목포 지역 현안 중 하나로 해마다 언급되는 게 이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목포시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가서 보면 아직도 침체돼 있더라고요. 특히 또 목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이 원도심 일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도 굉장히 바래왔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 있어서도 이 원도심 활성화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네.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근대 역사 문화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평일 약 5천 명, 주말에는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목포를 찾고 있습니다. 네. 목포를 찾는 많은 분들이 목포역 인근으로 좀 더 많은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다음에 잠잘 곳, 즉 네. 숙박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역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역사를 신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도심의 관광용 트램을 네. 설치하는 것을 열심히 주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광지를 가면 다 트램이 있잖아요. 네. 관광용 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역도 역에서 출발해서 근대 역사 문화 지역을 거쳐서 대반동 해변도로를 따라서 다시 사막도로 와서 사막도에서 다시 목포역으로 오는 이 순환형 관광용 트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요. 네. 다만 이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한번 설득해서 우리 목포 시민들,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는 호텔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목포에 내려온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좀 좋은 호텔을 만드는 것도 같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 목포의 지역을 대표하는 랜더마크 신설부터 또 순환형 원도심 관광 트램 설치까지 이렇게 활성화 방안 짚어주셨고요. 이 밖에도 좀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목포의 미래 먹거리는 그리고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 저는 해상풍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가장 좋은 요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신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배후단지로서의 목포가 좋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신안 목포 해상풍력 사업에 8.2기가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48.5조 원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 투자 계획이 진행이 되면 약 400여 개의 기업과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하는 연구 영역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유치돼야 되잖아요. 네. 이 해상풍력 관련한 기업들이 유치돼야 되는데 세계 1위의 해상풍력 기업이 베스타스라는 회사입니다. 베스타스 회사가 지금 목포에 투자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업체 그 일종의 CIP라고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목포에 사무실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라고 그 해상풍력의 타워 부분이 있죠. 기둥. 네. 기둥을 만드는 세계 제1의 기업인데 이 기업도 목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SK라든가 LS산전 등 이런 좋은 기업들이 목포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거나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제대로 본격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포시가 그 배후 단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전용 부두, 해상풍력 전용 부두와 그다음에 배후 단지 조성을 위한 약 2천억 정도 소요되는 계획인데요. 네.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또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들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가 좀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자구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최근에 제가 목포 지역의 통계를 살펴봤는데 0세부터 9세까지 아이들이 최근 3년 동안 몇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약 17%가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줄지? 출산율이 특별하게 뭐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봤더니 30세에서 40세의 청년층이 또 17%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네.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아이들을 교육 투자하고 자기 아이들을 기를 텐데 목포에서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30, 40대 청년층이 네. 지역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그 통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1번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남권 목포 신안 해상풍력 사업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게 친환경 전기선박 클러스터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의 크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큰 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분원을 목포로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소와 함께 이런 친환경 전기선박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목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연안여객선과 국내에 있는 연안여객선 60%와 연안어선 60%가 목포항을 기점으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 배들이 다 아주 오래된 엔진과 그리고 질 낮은 연료를 씁니다. 이른바 벙커 CU를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해 배출이 심각합니다. 이 벙커 CU를 떼는 배들을 다 전기 선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향후에 네. 탄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우리 목포가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환경 전기 선박의 어떤 실증 하나만 더. 네. 그리고 박홍률 시장께서 청년 스마트 산단을 공약하셨어요. 약 20만 평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공약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후반기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 즉, 네. 그중에 핵심인 목포와 서남권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포의대를 유치하는 것. 이게 저는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둔 의정활동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방도시에 속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지방도시들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족하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방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할 것 이런 것들도 제 하반기 의정활동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어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국비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끝으로 목포 시민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목포 시민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목포 시민을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 김원희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따끔한 조언 주셨던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더 열심히 만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